네,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심플 영어의 원리.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어 명문을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공부가 아니에요. 감상이에요. 자, 이제 주기도문, 그 다음 구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자,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자, 이 짧은 이 문장입니다. 겨우 그 단어라고 해봐야 6개 밖에 안 됩니다. 이제 이 짧은 문장을 가지고 영어의 그 정수를 한번 느껴보는 거죠. 요 짧은 문장만 알게 되면 그 나머지 유사한 문장도 다 알게 되는 거죠. 자, 이때까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총동원해서 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give. 이 give부터 한번 볼까요? 자, G-I-V-E 이렇죠. 자, give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어책을 본 사람이면 영어책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이면 give라고 하는 단어는 다 알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주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 거죠. 이렇게 주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나로부터 나가는 거예요. give. 나로부터 나가는 것이 바로 give예요. 나로부터 나가는 것. 이게 give.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참고로 나로부터 나가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 있는 것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 이거는 뭐라고 그럴까요? give and take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take예요. take라고 하는 것은 그 기본적인 개념이 take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나에게 들어오는 것, 내가 쟁취하는 것, 장악하는 것, 이게 take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뜻이 확대되는 겁니다. 그다음 give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나가는 것, 이겁니다. give. 나로부터 나간다, 이런 이야기예요. give. 근데 여기에 give라고 하는 게 이게 현재 동사라 그러면 과거 동사는 어떻게 될까요? gave 이렇게 되겠죠. gave. 이게 과거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전 분사는 어떻게? given이죠. given. given이에요. 이전 동사는 given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분석을 한번 해봐요. 이 하나만 분석하면 나머지는 다 분석이 가능하겠죠. 다른 단어들도. 자, give는 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give라고 하는 것의 동사 원형은 거의 대부분이 현재 동사하고 같죠. 그 동사 원형은 give예요. 자, 이게 동사 원형이라고 해요. 이게 동사 원형, 우리가 줄여서 그냥 원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원형입니다. 이게 원형 동사, 줄여서 그냥 원형이에요. 자, 그러면 이 원형에다가 현재 시간조 동사 많이 들으셨죠? 현재 시간조 동사를 결합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거는 do give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do give 이렇게 되고, 이거는 do가 현재 시간조 동사가 이 원형 동사에 흡수됨으로써 그냥 give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요 give하고 요거는 완전히 다른 거죠. 요 give에는 do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원어민들은 이걸 선천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명심해야 돼요. 이렇게 됐다는 것. 그럼 이것이 흡수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요거는 원형이고요. 요거는 현재 동사 아니겠습니까? 현재 동사. 자, 동사에는 원형과 현재 동사, 그 다음에 과거 동사가 있죠. 그 다음에 did죠. did. 플러스 give.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did, give. 자, 이 did, give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게 이제 두 단어로 쓰다 보니까 복잡하니까 그냥 하나로 줄여버리는 거죠. 요것은, 현재 동사에서는 현재 시간조 동사가 이렇게 흡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간단한데, 이건 흡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형태의 동사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gave가 됐어요. gave. 그럼 요거는 과거 동사예요. 자, 그러니까 요걸 합해놓으면 요거고요. 요걸 분해해놓으면 요겁니다.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건 이제 기본 동사라고 그러는데, 기본 동사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자, 원형 동사가 있고요. 자, 원형 동사가 있고, 그다음에 현재 동사, 과거 동사,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자, 원형, 그 다음에 현재 동사, 과거 동사, 이거는 말이에요. 사실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을. 그렇죠. 사실을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엄격하게 말하면 원형은 원래 형태이기 때문에 뭐 사실을 표현하니 안 하니 뭐 이런 건 빼준다고 합시다. 원형이면. 그럼 요것만 봐요. 요것만 보면 원형은 이제 혼자 독약 청정한다고 제일 위에 있고, 이 원형 동사는 혼자 있으면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 현재 동사와 과거 동사는 이거는 사실, 팩트를 표시하는 겁니다. 뭐죠? 사실을 표현한다는 이야기죠. 이건 사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동사와 과거 동사는 사실, 현재 동사는 현재의 사실을 표현하고 과거 동사는 과거의 사실을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거 한번 봐요. 영어는 사실을 표현하는 동사의 체계하고 관념을 표현하는 동사의 체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복수동사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복수동사라고 하는 것은 주어가 단수이면 단수동사를 쓰고 주어가 복수이면 복수동사를 쓰는데 그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어가 단수일 때는 단수동사를 쓰고 복수일 때 복수동사를 쓴다는 것은 이 사실을 표현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이 아닌 관념을 표현할 때는 주어가 단수이든 복수이든 상관없이 둘 다 복수로 간주를 하고, 주어가 단수이든 복수이든 관계없이 둘 다 복수로 간주하고 동사를 쓰는 걸 복수동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자, 이게 이제 똑같긴 하죠. 플러스 give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give 이렇게 돼서 이게 이제 give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와 왜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1인칭과 2인칭일 때는 이렇게 하지만 만약에 3인칭일 때는 어떻게 하죠? 이게 3인칭일 때는 3인칭 복수일 때는 상관이 없지만 3인칭 단수일 때는 두 대신에 다섯을 쓰지 않습니까? 다섯 플러스 give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gives가 되는 거예요. 여기 s가 이렇게 붙는 거죠. 이거는 3인칭, 자, 3인칭 단수일 때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3인칭 단수이든 복수이든 1인칭, 2인칭은 물론이고 3인칭 단수이든 복수이든 이게 시간조동사는 to를 쓰는 거죠. 다섯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요거는 요거하고 형태는 별로 같지만 이거는 복수 동사의 현재 동사가 아니고요. 현재형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현재 동사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시간이 현재란 말이거든요. 요거는 형태가 현재일 따름이지 시간이 현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왜냐? 이건 복수 동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향적으로는 똑같잖아요. 그런데 문 내부에서는 이게 확 드러납니다. 이게 같은 거를 쓴다 하더라도 이거냐 이거냐는 대반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어떻게 드러나는지 조금 더 봐요. 그 다음에 자, 복수 동사의 과거형도 마찬가지예요. did 플러스 give 이렇게 하면 did 플러스 give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gave가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복수 동사의 과거형이에요. 요거는 과거 동사잖아요. 요거는 과거형이라고요. 복수 동사의 과거형. 그럼 이게 똑같죠? 똑같더라도 쓰임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과거 지속형이라고 있어요. 과거 지속형. 그리고 이게 과거 지속형 이거 아닙니까? had 플러스 gone 이거잖아요. 이건 요거잖아요. give죠. 자, 잠깐 잘못 썼습니다. 여기 given이에요. had given, gone이 아니고요. 자,
그럼 요거는 과거 지속형이지 않습니까? 요거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복수 동사의 과거 지속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냥 현재 동사, 과거 동사가 있고요. 요거는 현재 동사와 과거 동사는 자, 사실을 표현하는 거죠. 현재 사실, 과거 사실을 표현하는 건데, 예, 복수 동사에는 세 가지 형이 있어요. 자, 현재형, 모양이 현재, 과거형, 자, 모양이 과거 지속형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럼 요거는 뭘 표시하느냐 하면 말이에요. 여기서까지는 이거는 사실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관념을 표현하는 거죠. 이 생각을 표현하는 겁니다. 즉 관념을 표현하는 거죠. 그럼 사실 이거는 있는 거고 이거는 없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만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말은 이 두 가지의 구별이 없거든요. 우리나라말은 두 가지 구별이 없습니다. 동사에서는 구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혀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알다라고 오해를 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영어가 논리적이라는 이야기는 이런 사실을 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사에서 동사가 사실을 표현하는 동사, 관념을 표현하는 동사 완전히 갈린다는 거죠. 근데 외형적으로는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같은 모양을 쓰더라도 그 내면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거죠. 자, 그러면 요거는 볼까요? 이 현재 동사는 현재의 사실을 표현하고 요건 과거 사실을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복수 동사의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은 꼴이 현재일 뿐이지 이거는 현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것도 과거형도 과거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과거 지속형도 과거 지속되는 거, 일단 과거의 어떤 기관 행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그럼 뭐냐 이거죠. 자, 이거는요. 요거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거는 말이에요. 가능성이 반쯤은 되는 사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다 이러면 줄 가능성이 반쯤 있다는 뜻이죠. 그 안 줄 가능성도 반쯤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게이브 과거형을 쓰면 요거는 그런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게이브 이러면 옛날 주었다는 뜻이 아니라 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had given 이렇게 해서 과거 지속형으로 쓰면 이거는 과거 사실에 그렇지 않았다. 즉 과거 사실의 반대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had given 이러면 이거는 주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건 주지 않았다는 뜻, 과거 사실의 반대. 이건 had given 주었단 말이잖아요. 이건 요 반대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표현하는 것이 각각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간도 있어야 되는데 얘는 시간이 없고요. 이 현재형은 기준 시점, 그러니까 기준 시점 문맥에 따라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기준 시점의 이야기, 과거형도 기준 시점 이야기, 과거 지속형은 기준 시점 이전의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개를 합해보면 얘는 기준 시점에 가능성이 반반인 이야기를 말해주는 거예요. 기준 시점에서 가능성이 반반일 때 이와 같이 복수동사의 현재형을 쓰고요. 요거는 기준 시점에서 가능성이 거의 없을 때 이 과거형을 쓰는 거예요. 요거는 과거지속형은 기준 시점의 이전 시점에서 기준 시점의 이전의 반대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볼까요? 요거는 그럼 기준 시점에 있어서의 그 가능성의 반반이기 때문에 얘는 주로 어디 쓰느냐 하면 기원문이라든지 쓰는 거죠. 아니면 명령문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로 쓰면 요거 형태가 같지만 문맥에 따라서 다 쓰임이 다릅니다. 요걸 쓰면 자, 주시기 바랍니다. 주세요. 내지 주어라. 이렇게 됩니다. 준다면 주더라도 이렇게 해서 관념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관념을 나타내는 데는 뭐가 있죠? 자, 기원문이라든가 명령문이라든가 양보문이라든가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요,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이거는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얘는 기원문이라든지 명령문 같은 데 쓰질 않습니다.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는 주로 가정문에서 이렇게 쓰는 거죠. 가정문에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give를 해가지고 if로 되죠. if라면 만약 뭐뭐 한다면 해가지고 가정문을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if I give 이렇게 보세요. 자, if I give 이러면 내가 만약에 준다면 이런 뜻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현재 준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요거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가능성이 반반이 있는데 내가 준다면 이런 뜻이거든요. 만약에 give 대신에 gave를 써보세요. 이러면 내가 거의 줄 가능성이 없는데 혹시라도 준다면 이런 뜻이에요. 요건 그래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겁니다. 내가 만약 준다면 이런 뜻이고, 이거는 내가 줄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혹시나 준다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had given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이전 사실의 반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주지 않았지만 내가 주었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전 사실, 이전 사실을 말하는 이전 사실의 반대, 내가 만약 주었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런 접속사라든가 앞뒤 문맥으로 봐서 요 관념으로서 있거나 자 사실로서 있거나 하는 것이 완전히 확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형태상으로는 같지만 완전히 다른 거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는 1인칭이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she를 해도 그렇습니다. if she라 그러면 만약에 if she give 그러면 그녀가 s 해가지고 준다면 하면 사실 준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사실 나타내니까 그녀가 만약에 준다면 이런 뜻이고, 이걸 give 해가지고 그냥 give로 쓰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관념을 나타내는 거죠. 줄 가능성이 반반이지만 혹시 준다면 이런 뜻이고, 요건 사실 내가 준다면 해 거리를 나타내는 거죠. 내가 준다면 넌 나 달라 이렇게 거리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점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이 두 개가 헷갈리느냐? 헷갈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데에 대한 관념 없이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참 우리는 어리석게 이렇게 했어요. 이 명령문에서 복수동사의 현재형인데 이게 분명히 to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복수동사의 현재형인데 명령문을 쓸 때는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랬죠? 원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사의 원형을 쓰면 명령문이 된다. 이런 어찌 보면 개그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코미디인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영어를 배워왔기 때문에 영어에 진전이 없고 영어의 맛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give, 주어라 했을 때 원형이면 부정문을 어떻게 만들죠? 부정문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자, give라고 하는 것이 만약 원형이면 이 원형에다가 어떻게 부정문을 만듭니까?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틀린 거죠. 여기에는 두 give에서 여기에다 부정문을 만들 수 있죠. 왜? 이렇게 분리가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not을 넣으면 되잖아요. do not give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문법이 얼마나 틀려왔던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다 이해를 하셨죠? 자, 그러고 보면 give 이러면 여기 앞에 나왔던 거 주세요 할 때 이거는 동사 원형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셨죠? 동사 원형이 아니고 요거 현재 동사도 아닙니다. 바로 요거 관념을 나타내는 복수 동사의 현재형이에요. 이해를 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말이에요. 그 나머지 부분은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그 나머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기브에 대해서만, 자, 사실과 관념에 대해서 관념으로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